3년 후의 나를 기다릴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 책 부의 확장의 저자 천용록은 사람들이 부의 확장을 위해 1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면 도박이나 다를 바 없는 위험한 투자에도 선뜻 나서는 경우가 있다.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런 원칙을 따르는 걸 시시하게 여기고 3, 4년 후의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핑계를 댄다. 이 모두가 현재의 상황을 빠르게 바꾸고 싶어하는 조급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워런 버핏은 과거에 제프 베조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복리의 마법을 누리려면 시간의 개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투자는 요행이 아니다. 조급증을 벗어나야 돈을 벌 수 있다.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3년 후의 성공을 바라보자. 그러면 부의 확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부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4가지 관점. 1. 너무 잘나도 피곤하다. 고속도로에서 추월 차선을 쌩쌩 달린다고 마냥 좋은 것이 아니다. 자칫 극단으로 치우치면 그대로 벽에 부딪힐 수도 있는 게 추월 차선이다. 그보다는 알맞은 속도로 달리는 게 낫다. 2.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지는 존재다. 그래서 당연하다는 말은 나쁜 말이 될 수도 있다. 평소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자. 3. 내 마음과 소통할 때 감사하다 라고 말하자. 이번이 타인과의 소통에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면 3번은 내면의 소통에서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당연한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4. 말이 운명이 된다. 말은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영향력 덩어리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활동을 멈춘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사용하면 뇌가 활력을 얻고 답을 몇 개라도 찾기 위해 움직인다. 부자의 남다른 3가지 사고방식. 1. 부자는 다른 일을 희생해서라도 공부에 우선한다. 어떤 분야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보려면 최소한 1000시간을 공부해야 한다. 자기 투자의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빈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한다. 시간을 내서 공부하지 않고 시간이 나면 공부한다. 2. 부자는 정보를 제공하며 수익을 만들어낸다.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곧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말이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정보를 모으며 자기 만족에 빠진다. 모아둔 정보의 양과 수익은 비례하지 않는다.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3. 부자는 목표로 하는 연봉을 얻기 위해 돈을 지출한다. 사고방식을 증명하는 것은 행동이다. 부자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 돈을 투자한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 생활한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눈앞의 쾌락을 위해 돈을 지출하고 남은 돈으로 자기 개발을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려면 소득의 30%는 무조건 굴려라. 사경인 회계사의 책 진짜 부자 가짜 부자에서는 진짜 부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면서 하기 싫은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사람. 다시 말해 진짜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생계 비용은 시스템 수익을 통해 충당한다. 책에서는 시스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의 30%를 어떻게든 저축하고 모은 돈을 반드시 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소 6%가 넘는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시작이 늦으면 늦은 만큼
더 큰 비율로 투자해야 하기에 되도록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돈과 숫자를 주로 다루는 회계사조차도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을 많이 넘어서야 깨달았다고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돈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응원해주자.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나 먼저 돈 공부를 시작해보자. 돈에 대한 바른 관점. 프랜시스 베이컨은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라고 말했다. 최소한의 돈은 생존을 담보해 줄 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여러 연구들은 평균 소득 정도까지는 돈이 생길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돈이 그보다 많아지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조금 떨어지지만 여전히 유익한 점이 많다. 더 큰 자유를 선물해주기 때문이다. 이럴 때 돈은 최선의 종이 된다. 하지만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희생시킨다. 충분한 자산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돈에 대한 욕망밖에 없다. 돈에서 자유로운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의 노예인 셈이다. 돈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 돈은 살면서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주인이 아니라 종처럼 바라봐야 한다. 종이 나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라. 나의 자유를 돈에게 선사하지 말고.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습관 한 가지. 부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습관 한 가지는 독서이다. 빌 게이츠는 연간 50권의 책을 읽고 마크 주커버그는 연간 23권의 책을 읽는다고 한다. 심지어 워런 버핏은 대부분의 시간을 무언가를 읽는 데 쓴다. 부자들은 왜 독서를 할까? 경제적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고 한다. 책에는 온갖 지혜가 넘친다. 더 나아가 독서는 어떤 위인의 말처럼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독서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독서 방법이 있지만 생업과 관련된 독서부터 시작하길 권한다.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책 50권만 섭렵해도 인생은 그 전과 달라질 것이다. 독서, 당신의 운명 또한 바꿀 것이다. 돈을 부르는 5가지 행동 습관. 1. 일을 탁월하게 하기.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고 탁월하게 임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의 인정을 받는 실력자가 돼야 한다. 2. 꾸준히 저축하기. 돈의 흐름에는 반드시 변동이 있다. 따라서 변동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이 방법이 바로 저축이다. 3. 필요한 것만 구매하기.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잘 따져보면서 소비해야 한다. 여행은 좋지만 이것이 유흥이 돼 불필요한 소비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 4. 누구보다도 일을 빨리 하기.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기득권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든 빨리 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도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일을 빨리 하고 실수를 최소화하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라고 부른다. 5. 핸디캡 갈고 닦기. 자신이 가진 능력에 초점을 맞추자. 자신의 약점에 대해 불평불만하지 말고 자신의 강점을 더 살리거나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자.